자, 이어서 이제 76번 문제. 자, 오늘도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도인의 담보 책임 문제네요. 자,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자, 녹화가 잘 되고 있나? 잠깐만요. 예, 잘 되고 있네요. 자, 1번 선답부터 보겠습니다. 매매 목적인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자마자 전부 타인 권리 매매가 되는 거죠. 자, 전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는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불문하고 여러분들 계약 해지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손배 청구 이런 것들은 선의의 매수인만 행사 가능하기 때문에 악의의 매수인 같은 경우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예, 맞는 선다로 처리가 됩니다. 자, 2번입니다. 매매 목적인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역시 속하고 있습니다. 이때 매도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면 그 배상액은 이행이익 상당액이다. 맞습니다. 이행이익. 자, 3번 매매 목적인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고 있다. 자, 이렇게 일부 타인 권리가 나왔을 때는 말이죠, 선악을 불문하고 감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렇다면 선의의 매수인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때 이제 제척기간 기본적으로 1년이 맞는데 이 제척기간 1년 같은 경우는 선의의 매수인 같은 경우는 하자 있음을 알게 된 그 날로부터 1년, 악의의 매수인 같은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계약 체결일로부터 해서 1년 되는 거죠. 지금은 선의로 나왔기 때문에 계약 한 날이 아니고 하자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이라고 해야 맞는 거죠. 정답은 가볍게 3번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4번 선다 같은 경우는요, 건축 목적으로 매매가 됐는데 관련 법령상 건축 허가를 받을 수가 없는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허가를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이제 법률적 장애, 법률적 제한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물건 하자로 처리가 되는 것들입니다. 자, 이때 이 하자가 있냐 없냐를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할 때는 자, 당연히 계약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기 때문에 4번 선다 맞는 질문입니다. 자, 5번 내려가 보죠. 수량 지정한 매매 나와 있습니다. 자, 수량을 지정했다는 거는 그냥 이제 수량을 정했다 이 말이죠. 잠깐 뒷문장 맞는 말이에요. 목적물인 특정물 수량 가지고 있다. 여기에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 몇 개인지 이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한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정답 3번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 이어서 77번입니다. 물권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자, 1번입니다. 매도인 갑이 신축한 무허가 건물이죠. 무허가 건물. 자, 여러분들 허가받지 않은 건물은요, 등기도 못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이라고 나왔을 때 이거는 등기도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매수인에게 등기 없이 점유만 이전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갑이 직접 신축했고 갑이 소유권 취득을 하는 경우라면은 등기 없이 자, 갑이 이 건물의 소유자가 될 수 있겠는데, 자, 요걸 이제 매수인을에게 매매를 해서 파는 그런 형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매수인을이 소유자가 되려면은 등기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보게 되면은 점유만 이전되더라도 소유권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죠. 아닙니다. 매매 계약 그리고 을에게 등기가 경료되어야 소유권 취득을 합니다. 1번 틀렸죠. 1번 정답입니다. 자, 2번입니다. 매수한 임목을 특정하지 않고 한 명인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들 명인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울타리를 치고요. 울타리. 자, 그 다음에 편말 갖다 박는 거죠. 울타리를 치고 편말을 박고. 요게 이제 명인 방법이거든요. 울타리, 편말.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편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름을 쓰려고 이제 편말을 박는 것이고, 울타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디까지가 내 건지를 특정을 하기 위해서 그 범위 특정을 위해서인데,
지금 요 임목을 특정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울타리를 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자, 그런 상태라면은 물권 변동의 효력은 없습니다. 맞는 말이죠. 자, 3번입니다. 구분 등기를 하지 않은 한 동 건물 중 일부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이거 한 동이죠. 동. 자, 일단 한 동의 건물은 하나의 물건입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이 하나의 물건 중에서 일부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 자, 이거는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전유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분 소유권. 자, 구분 소유권은 좀 예외적인 개념이에요. 물건이 하나인데 건물이 한 동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소유권이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가령 한 5층짜리 아파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한 동의 건물인데 그 한 동 건물 안에 각각의 이제 층별로 그리고 호수가 다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각각의 호수가 이제 각각의 물건으로 취급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구분 소유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호수별로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 갖춰야 되고 그리고 추가적인 이 구분 행위라는 게 있어야 돼요. 자, 추가적인 구분 행위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구분 행위. 자, 근데 이 구분행위라고 하는 거는 구분 소유 객체로 하겠다라는 의사가 바깥으로 표시가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령 건축 허가 신청을 할 때, 자, 아니면 또 뭐가 있겠습니까? 분양 계약을 할 때 이거를 각각을 내가 하나로 하지 않고 따로따로 구분 소유 객체로 할 거다라고 하는 어떤 의사 표시, 요게 구분 행위입니다. 구분 행위. 자, 기존에는 구분 행위뿐 아니라 각각에 대해서 등기를 구분해서 해야만 구분 소유권 성립한다라는 판례가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3년도에 판례가 입장을 변경했어요. 그래서 구분 행위가 존재한다면은 굳이 등기가 없어도 구분 소유권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판례가 입장을 바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구분 등기를 하지 않는 한 일부 보존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틀린 지문이 됩니다. 현재 기준에서는요. 자, 그래서 요 3번도 틀린 걸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판례가 입장 바꿨던 게 2013년도인데 이 문제가 시행됐던 게 2006년이다 보니까 자,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3번도 틀린 지문으로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등기된 수목집단입니다. 자, 수목집단인데 요게 이제 임목법에 따라 등기가 됐기 때문에 자, 임목법에 따라 등기가 되었죠. 자, 그럼 이거는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이 될 수 있고 이런 경우는 별개로 저당권 목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맞는 말입니다. 자, 갑이 임차한 을의 토지입니다. 그러면은 현재 갑이 임차인이겠죠. 자, 갑이 임차인. 자, 갑이 쪽파를 경작했네요. 그러면은 이 쪽파는 농작물이기 때문에 경작자가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쪽파의 소유자가 갑이고 갑이 농작물 소유권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굳이 명인 방법을 갖출 필요가 없죠. 자, 그런데 현재 이 갑으로부터 병이 쪽파를 매수했습니다. 현재 보시면은 자, 병에게 매도했습니다. 그럼 병은 쪽파의 매수인이죠. 자, 농작물의 매수인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명인 방법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갑하고 병하고 분리시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갑 같은 경우는 이제 농작물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 꼭 명인 방법 갖춰야 되냐? 갖출 필요가 없지만 이 농작물을 갑으로부터 매수하는 병 같은 경우는 명인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병은 필요하다. 자, 그래서 이제 명인 방법을 갖추면 쪽파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한 거는 맞는 지문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틀린 거는
1번과 3번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자, 다음 이제 78번입니다. 복대리 문제네요. 옳은 것은 자, 1번에 복대리 같은 경우는 대리권 존재 범위에 영향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복대리 권한은요, 대리 권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대리 권한이 복대리 권한과 같거나 그 권한이 더 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해야 되겠죠. 영향받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자, 2번입니다.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된 후에 복대리인을 선임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그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대리, 무권대리 행위를 하도록 만든 경우도 표현대리 똑같이 성립됩니다. 표현대리 법리 관련해가지고는 복대리인이 중간에 들어와도 똑같이 적용된다라는 맥락에서 봤을 때 2번 틀렸습니다. 자, 3번입니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 행위에 의해서 선임이 되는 본인의 대리인이다. 자,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가 대리 행위가 아닙니다. 자,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는 그냥 수권을 하는 겁니다. 권한을 주는 것에 불과할 뿐 이것 자체가 대리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는 틀렸다. 요 대리 행위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뒤에 이제 본인의 대리인이다. 요거는 맞는 말이죠. 자, 4번입니다. 법정 대리인 나와 있습니다. 자,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하셨네요. 자, 이렇게 원칙적으로도 복대리인 선임이 가능한데, 그래서 이제 법정 대리인이 지게 되는 책임이 무과실 책임인데,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했던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책임이 한 단계 경감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선임감독상 책임을 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4번이 정답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 5번입니다. 자신이 직접 처리할 필요가 없는 법률행위입니다. 자, 이 경우 임의대리는 본인의 명시적 금지가 있더라도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본인이 하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지금 금지 때렸죠. 그러면 이 경우는 당연히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5번 틀렸고요. 정답 4번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79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자, 1번 점유자는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요. 자, 2번 사실상 지배가 계속되고 있다면은 점유할 권리가 소멸됐을 때 점유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점유할 권리는요, 본권을 말하는 거죠. 본권. 점유를 정당화시키는 본권을 말하는 건데요. 본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랑 상관이 없죠. 점유권은 본권과 논외로 봐야 됩니다. 지금 문장 시작에서 사실상 지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본권이 있든지 없든지 말았든지 점유권은 여전히 존속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유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맞는 질문이죠. 자, 3번입니다. 점유자는 스스로 자주점유라는 걸 증명해야 된다? 아니요. 증명하는 거 아니죠. 왜냐하면 자주점유가 여러분들 추정됩니다. 그쵸? 3번 정답. 자, 4번입니다. 간접점유자는 목적물 반환 청구권 양도함으로써 간접점유 승계시킬 수 있다. 자, 간접점유자 같은 경우는 직접점유자에게 물건을 예컨대 빌려줘가지고 임대인인 사람이죠. 임대인. 그러면 간접점유자 임대인이 직접점유자 임차인한테 반환 청구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반환 청구권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형태로 해가지고 간접점유 승계시키는 거 가능합니다. 자, 5번입니다. 건물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자, 기본적으로 건물 부지에 대한 그 점유, 즉 토지 점유자 같은 경우는 건물 소유자가 토지 점유자인 거죠. 건물을 빌리는 사람이 토지 점유자가 아니고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부지의 점유자다. 맞습니다. 정답은 3번으로 처리됩니다. 자, 다음 이제 80번 문제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물권 본질과 효력 문제입니다. 틀린 건데요. 임차인은 목적물 침해자에 대해서 소유자인 임대인의 물권적 청구권 대위 행사, 그쵸? 임차인이 임대인을 대위해가지고 이렇게 물권적 청구권 대위 행사하는 거 가능하죠. 자, 2번입니다. 소유자는 소유권 방해할 염려가 있는 자. 자, 이렇게 염려가 있는 자를 상대로 해가지고는 손해배상의 담보 또는 뭡니까? 예방 청구를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함께라고 돼 있죠? 그거는 아니고요. 2번 정답. 자, 3번입니다. 점유권 양도, 목적물 인도시킴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맞습니다. 자, 4번입니다. 동일한 물건에다가 성질 범위 순위가 같은 물건이 동시에 성립하지 못한다. 이런 게 바로 일물일권주의죠. 범위 순위가 똑같은 물건이 계속 같은 물건에 누적돼서 중첩적으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자, 3번입니다.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입니다. 임차권이 등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맞는 선다죠,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7회 기출 마무리가 되고요. 내일 다음 시간서부터는 18회 공인중개사 기출 문제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빠이.